자, 이게 고1 19년 6월 학평의 과학 지문인데, 요 문제, 이게 20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보기는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 2점짜리 문제예요.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 접근을 해볼 건데, 당연히 이것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는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완성체인 거고, 다가 완성체인 거고, 이거에 비해서 얘는 뿌리가 없고, 얘는 잎과 뿌리가 다 없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너무 깊은 거를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2점짜리는. 이거 풀거나 분석할 때 되게 깊은 곳까지 계속 꼼꼼하게 보려고 했다면은 아마 제대로 답을 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1문단은 자세히 읽으라 그랬죠. 1문단은 뭐예요? 결국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이러한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세 가지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세 가지가 모두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뿌리압이랑 이 부분이 정이니까 동그라미 쳤어야겠죠? 그리고 모세관 현상은 여기도 동그라미 쳤어야겠죠? 그리고 증산작용 역시 여기 동그라미 쳤어야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의의 내용 설명해주는 부분이니까 밑줄까지 뭐 이렇게 쳐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계속 말했죠. 밑줄을 너무 남발하면 어디가 중요한지 잘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만은 사실 이 밑줄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개만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현상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뿌리압은 당연히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이다. 그쵸? 모세관 현상은 뭐예요? 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쵸? 그리고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했죠?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뿌리압과 모세관과 증산작용의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 얘는 전부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두 개만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은 안 맞지. 위치랑 맞춰야죠. 이파리니까 증산작용 위에다 쓰고 뿌리니까 아래에다가 뿌리압 현상을 쓰면은 이렇게 일어나고요. 얘는 증산작용도 뿌리압 현상도 안 일어나지만 모세관 현상? 모세관은 일어나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문을 보면서 풀게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증산작용이라는 게 뭐였어요? 증산작용이라는 게 물을 입 밖으로 뿜어내는 거였죠. 이 비닐을 씌운 건 결국 뭐예요? 증산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거였죠. 당연히 잎이 달려있는 녀석이 잎이 달려있는 나가 잎이 없는 가보다는 물방울이 더 많이 맺히겠죠. 얘가 반대되는 거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이 핵심부터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여기까지 잘 했죠? 스스로 잘 했죠?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당연히 다른 현상, 이 물을 빨아들이는 다른 현상이 안 일어나고 모세관 현상만 일어나니까 다른 현상까지 같이 일어나는 녀석들보다 물을 못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조금 줄어들겠죠.
3번.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여 물이 이동한다. 나에서는 두 가지 힘이, 다에서는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해서 이동하는 거죠. 한 가지 틀렸고 두 가지 틀렸습니다. 둘 다 틀린 거고요. 그리고 4번. 가나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봐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경우 4번이랑 5번에서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자 보시면은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여기서부터 증산작용은 이라는 설명하는 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라고 해요.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이는 물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증산작용에 의한 힘은 뭐 가장 큰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의해서, 정확히는 밑줄 친 부분에 의해서 물기둥이 형성되는 게 증산작용에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5번이 체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다른 부분에서 정답 체크한 거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봐서 만약 여기에서 틀려가지고 두 개를 봤어도 비슷한 의문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분석하면서. 자 그런데 자 봐요. 이거를 5번을 이제 4번을 한번 확인을 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증산작용에만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 몰라 가지고 5번을 봤는데 가나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나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건 어디서 일어날까요?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들락날락한다. 그리고 이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잎이 있다면 공기가 들락날락 하겠죠? 그쵸? 그렇다면 나랑 다는 일어나요. 잎이 없는 가만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도 틀렸네. 그러면 답은 4번이라는 말인데 왜 4번이겠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냐, 아니면은 나와 있는 말들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있냐를 구분해주는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선지의 느낌은 요즘에 이제 수능에 대해서 과거로 좀 회귀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간다.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전체적인 이해와 추론적인 능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추세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근거를 조금 더 보태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자 증산작용에 나온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증산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이렇게 물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쵸?
이 작용은 물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물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봐요. 잎폐세포에서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에 물 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치 물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증산작용에서만 물기둥을 형성하는 녀석이 아니라 증산작용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마치 물기둥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증산작용은 뭐였어요? 이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었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힘을 우리는 두 개 더 알고 있죠. 뭐예요? 모세관 현상과 뿌리압이에요. 이 두 녀석도 역시 물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밀어올리는 녀석인 거죠. 그렇다면 물을 끌어올리거나 밀어올리는 이 두 녀석은 줄기에 물기둥을 형성시키지 않고 위로 끌어올리거나 밀어올릴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얘들은 그러면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물을 순간이동시키냐? 못 시킨다 이거야. 오케이? 결국은 이 물기둥을 형성시킨다는 이 모습은 다른 녀석들에도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결국 이 물기둥 형성은 증산작용에 국한된 설명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처음에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까지 보내는데 이 상황 속에는 당연히 물기둥이 아래에서 위로 형성이 되어야만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와서 보면은 결국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세 개, 증산, 모세관, 뿌리압 셋 다 물을 끌어올리고 물기둥을 형성시키는 녀석인데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4번 선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판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에만 물기둥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막 좀 해결하고도 뭔가 좀 똥 누고 밑 안 닦은 느낌이 좀 들지 않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를 캐치 못하면 계속 비슷한 문제에 휩싸일 겁니다. 뭘 못한 것 같아요? 1, 2, 3번 답 체크한 거는 그냥 못하는 거고 4, 5번은 뭔 것 같아? 1, 2, 3번은 무조건 했어야 돼. 4, 5번은 뭔 것 같아? 혹은 4번을 정답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뭐인 것 같아? 부분에 집착해서 그래요. 부분에 집착해서 이 글이, 이 지문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이야기의 진짜 근본이 뭔지 그런 거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이 아니라 많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국어를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